자, 이제 지역류 파트랑 해수에 작용하는 힘 중단한 마무리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절반 왔네, 절반. 그죠? 자, 해수에 작용하는 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수평 방향의 수압 경도력은 해수면의 경사가 급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크죠? 크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 그러냐면 수압 경도력을 결정짓는 게 해수면의 경사인 델타 X분의 델타 Z 곱하기 G로 질량당 작용하는 힘이 이렇게 정의가 되니까 전향력은 정지 상태에 있을 때는 작용을 안 합니다. 속도가 빠를수록 전향력이 커지기 때문에 이건 틀렸고, 같은 위도를 따라 흐르는 해류에 작용하는 전향력의 크기는 해류의 유속에 따라서 다르다는 맞아요. 즉, 이 전향력이라고 하는 힘 자체가 뭐가 크면 클수록 EVG죠. EV 오메가 사인 세타로 전향력이 정의가 되니까 속도가 빠를수록 어떻게 됩니까? 전향력의 크기는 더 크게 작용을 하게 되니까 2번 디귿만 맞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다음은 밀도 차에 의한 해수의 흐름을 알아보는 실험 과정에 해당이 되는데, 그림과 같이 가운데 콕이 잠긴 U자간의 왼쪽에는 소금물 A를 놓고 오른쪽에는 소금물 A와 염분을 갖고 수온이 더 높은 소금물 B를 같은 높이로 채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각각 소금물에 서로 다른 색깔의 색소를 넣는다. 콕을 천천히 연 후에 소금물의 이동을 관찰을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밀도는 소금물 A가 소금물 B보다 더 높다. 그렇죠. 즉 이제 해수의 밀도는 염분에 비례하고 보통 이제 수온에 반비례하게 될 테니까 소금의 밀도는 수온이 더 낮은, 여기서 어떻게 됐어요? 수온이 더 높은 소금물 B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밀도 로 A랑 로 B를 비교를 해보면 A의 밀도가 더 크게 나타나게 될 거예요. 따라서 기억은 맞고, 자, 그 다음에 과정 다 이후에 물의 높이는 U자관의 왼쪽이 오른쪽보다 더 높을 것이다. 그러니까 밀도가 큰 쪽에서 어떻게 됩니까? 낮은 쪽으로 해수가 이동을 해야 되는 거니까 A에서 B 쪽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A는 낮아지고, 그 다음에는 B는 높아지는, 그러니까 A는 이렇게 낮아지고 B는 높아지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될 테니까 왼쪽이 오른쪽보다 더 낮아야죠. 그 다음에 소금물 B에 A와 수온을 갖고 염분이 낮은 소금물을 사용을 해도, 그렇죠. 여기서 보면 해수의 밀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수온의 반비례, 염분의 비례니까 수온은 같은데 염분이 낮은 해수를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밀도가 똑같이 작아질 테니까 유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는 맞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그림은 정역하 평형 상태일 때 단위 질량의 해수에 작용하는 힘 A와 B를 나타낸 것인데, A는 수압 경도력에 해당이 되는 거고, 수압 경도력에 해당이 될 거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연직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해수의 무게인 중력에 해당이 될 거예요. P1하고 P2는 임의의 깊이에서의 수압, 델타 Z는 깊이 차의 화살표는 힘의 방향을 나타냈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압력값 델타 P는 어떻게 돼요? 로 G 델타 Z로 이렇게 정의를 해줄 수가 있게 되겠죠. 자, 해수의 깊이에 따른 수압차 때문에 생기는 힘인 수압 경도력은 위쪽 방향으로 작용을 하죠. P2가 P1보다 더 큽니다. 힘의 크기는 A하고 B가 서로 같은 상태라서 연직 상방 평형을 이루고 있게 되겠죠. Z가 2배가 돼버리면 수압차는 똑같이 몇 배가 됩니까? 2분의 1배가 되는 게 아니라 2배가 돼야지 맞게 될 거예요. 자, 따라서 답은 기억하고 니은 3번이 맞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그림은 밀도가 일정한 해수에서 해수면이 경사져 있는 모습을 나타냈대요. 지금 경사면이 오른쪽이 더 높아요. 자, A와 B의 수압 차에 의해서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게 되는 힘은 PB에서 PA를 빼준 값에 해당이 되는 거다라고 되어 있는데,
힘을 물어봤잖아요. 힘을 물어봤는데 이게 힘은 결국에는 압력이라고 하는 게 압력 P는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의 크기인데 이걸 물어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압력이 얼마가 되냐면 PB에서 PA를 빼준 값이 둘의 압력 차이 델타 P에 해당이 되는데 물어본 건 힘이니까 얘를 여기서 받는 단면적 S로 나눠줘 버려야 되겠죠. 즉 얘를 델타 S로 나눠줘야지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힘이 나타나겠죠. 힘. 이게 바로 F에 해당이 될 거예요. 수압 경도력에. 자, 따라서 이 값은 아니고 얘를 면적 값으로 나눠줘야지 수압 경도력 F가 나타나게 돼요. 자, A와 B의 수압의 차이는 딱 요만큼의 높이 차이에 해당하는 값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따라서 로우 G 델타 Z만큼이 작용을 하게 되는 거 맞고요. 단위 질량의 해수에 작용하는 수평 방향의 수압 경도력은 바로 해수면의 기울기 곱하기 중력 가속도 값으로 정의가 되는 거니까 이것도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거리가 짧고 그다음에 해수면의 높이 차가 많이 날수록 경사도가 커지니까 수압 경도력 값도 커지게 되겠죠. 따라서 니은하고 디귿이 맞아요. 자, 그다음에 5번 그림은 정역학 평형 상태에 있는 어느 해수층의 깊이에 따른 수압 분포를 나타냈대요. 등수압면에 해당이 되는 건데 지금 보면은 여기하고 여기하고 수압이 같아요. 그러니까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수압이 증가를 하게 될 테니까 여기보다는 얘가 더 높고 얘하고 같은 거니까 결국에는 수압 값은 D가 PC보다는 더 높은 상태에 해당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자, 해수의 밀도는 일정하지 않다라고 나왔네. 밑면에서 수압이 같다면 A쪽이 B쪽보다 더 밀도가 더 낮다. 밑면에서의 수압이 만약에 같다면, 즉 A면 요 끝에랑 B하고 똑같다라고 하면은 어차피 여기서 작용하는 압력은 로우 G 델타 Z인데 이 Z 값이 여기하고 비교를 해보면 얘가 더 크다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수압이 같다라고 치면은 여기 이 값이 B 쪽이 더 큰데 수압이 같으려면 밀도가 작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니까 A 쪽이 B 쪽보다 밀도가 더 낮다가 아니라 크다라고 생각을 해줘야지 맞게 되겠죠. 수압 경도력은 수압이 D가 C보다 더 크니까 여기서 D에서 C 방향으로 작용을 해야지 맞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00km 떨어진 곳에 해수면의 높이차가 1m라고 하면은 자 그러면 수압 경도력의 크기는 자 pH 받는 힘의 크기는 얼마가 돼야 돼요? 자 델타 X 값이 지금 100km니까 100 곱하기 미터로 바꿔줘야 되겠지. 10에 3승분의 높이차가 1 곱하기 중력가속도를 10이라고 줬죠. 10.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10이 하나가 지워지니까 10의 4승분의 1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10의 마이너스 4승에 해당이 되는 게 맞네요. 그렇죠?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6번 그림은 전향력의 크기와 방향을 알아보기 위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큰 원판 위에서 공을 굴리는 실험을 했는데 코리올리의 힘은 회전하는 회전체 전체 운동계 회전체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어떻게 돼? 회전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전향력을 받아요. 지금 보면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니까 전향력은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받게 된 건데 참고로 북반구는 여러분들 시계 방향의 전향력을 받고 시계 방향의 전향력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남반구는 반대가 돼요. 남반구는 반시계 방향의 전향력을 받게 되는데 지금 보면은 얘가 받는 전향력의 방향은 이렇게 시계죠. 시계니까 이거는 남반구에서 작용하는 전향력이 아니라 바로 북반구에서 작용을 하는 전향력을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원판의 회전 속도가 빨라지면은 전향력이 더 커지기 때문에 더 빨리 휘죠. 원판 밖에서 볼 때는 안 휘어요.
같이 회전체 안에서 회전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전향력이 느껴지고, 만약에 지구 바깥에서 우주 정거장에서 지구를 본다라고 하면은 전향력을 느낄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맞는 거는 2번만 맞게 돼요. 다음에 7번. 그림은 어느 해역에서 일어나는 해수의 에이크만 수송의 모습을 나타냈대요. 바람 방향의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전체적으로 에이크만 수송이 일어나는 걸로 봐서는 얘는 지금 북반구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이 해역은 북반구가 맞고, 해수의 평균 이동 방향은, 이거는 표면 해수의 이동 방향이 표면에서 바람 방향의 오른쪽 45도고, 해수의 평균 이동 방향은 바람하고 대략적으로 90도의 각을 이루게 되는 게 에이크만 수송이고요. 수심이 깊어질수록 해수의 이동 방향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 이렇게 돌아갔죠? 시계 방향으로 변하게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얘는 틀렸죠. 맞는 거는 1번 기억만 맞게 되고요. 자, 그 다음 8번. 그림은 어느 해역에서 지형류가 형성되는 과정을 나타냈는데, 자, 수압 경도력하고 전향력인데, 지금 보면 요 힘의 크기는 화살표의 크기가 다 똑같죠. 그렇죠? 이렇게 똑같으니까 따라서 A가 뭐에 해당이 되냐면은 수압 경도력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해수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점점 커지는 B가 바로 전향력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니은에서 기역적으로 수압 경도력이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A는 수압 경도력이고, 수압이 니은이 기역보다 더 큽니다. 그러니까 틀렸고요. 이 해역은 남반구에 위치를 한다. 얘가 지금 보면은 선생님이 북반구는 아까 전향력이 시계 방향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했는데, 얘는 지금 보면 이렇게 휘었죠. 반시계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됐으니까 남반구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전향력의 방향을 꼭 외워두세요. 북반구 시계, 남반구 반시계다. 그 다음에 A가 일정할 때 B는 커진다. 수압 경도력이 일정할 때 B 값은, 전향력 값은 커진다. 수압 경도력에 의해서 전향력이 결정이 되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압 경도력이 결정이 되는 거는 어떻게 돼요? 수압 경도력이 결정이 되는 거는 수압 차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고, 전향력이 결정이 되는 거는 여러분들 위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던가 아니면은 해류의 유속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A가 점점 커진다라고 해서 A가 일정할 때 B는 커지는 게 아니라 수압 경도력이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 상태가 아니라 현재 이 상태로 본다라고 하면은 A가 일정할 때 B는 커지는 게 아니라 B가 일정하죠. 문제일지. B가 일정, 누구랑 일정해요? A하고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수압 경도력이랑 바로 전향력이 평형을 이루어가지고 지형류를 만들게 되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지금 유속이 점점 빨라지면서 수압 경도력은 일정하지만은 유속 증가에 따라서 전향력은 점점 커지는 거는 맞는데, 지형류 방향이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는 바로 이 상태에서는 수압 경도력하고 전향력하고 크기가 서로 같아요. 그러니까 B는 A랑 크기가 같다라고 대답을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를 물어본다라고 하면은 기억하고 디귿이 맞게 되겠죠. 전향력하고 수압 경도력은 같은 상태에서 지형류의 방향이 결정이 돼요. 자, 다음에 9번. 그림은 적도 부근에서 남북 방향의 해수의 단면을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면은 자, A 지점에서 수압 경도력의 방향은 여기가 북반구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를 수평면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여기가 적도, 위도, 0도에 해당이 되는 거고, 여기가 북반구 A고 여기가 남반구 B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쪽에서 열로 작용하고 얘는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되니까 A점에서는 아래로 수압 경도력이 작용을 하고 B는 위쪽으로 작용을 하게 되니까 A는 작용하는 방향이 남반구 쪽으로 작용을 하니까 남쪽, B는 북쪽. 따라서 기억은 맞고, 그 다음에 B에서 전향력의 방향은 남쪽으로 작용을 한다. 수압 경도력하고 전향력하고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크기는 같게 되는 거니까 남쪽으로 작용을 하는 게 맞고, 여기서는 전향력이 위쪽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되겠죠. 다음에 그래서 A점하고 B점에서 지역류는 같은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 수압 경도력의 북반구는 오른쪽 직각 방향인 이쪽으로 흐르게 될 거고, 그 다음에 B는 남반구니까 수압 경도력의 왼쪽 직각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게 될 테니까 둘 다 같은 방향으로 흐르게 되겠죠. 그래서 A 해역에서 흐르는 해류가 바로 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북쪽도 해류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 해역에서 흐르는 해류가 바로 남쪽도 해류에 해당이 되는 거죠. 방향 자체는 둘 다 동해서 무역풍에 의해서 서로 가는 해류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역, 니은, 디귿이 다 맞으니까 5번이 되겠죠. 자, 다음 10번. 그림은 북태평양 서안해역에서 연직 수온 단면도하고 이로부터 계산된 해수면의 높이를 나타냈어요. 자, 보면은 지금 A보다는 C쪽이 해수면의 높이가 높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렇게 되는 이런 해수면 경사를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고, 이렇게 돼버리면 여러분들 해수가 이쪽이 높게 나타나게 되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 A쪽에 있던 해수가 이쪽 C쪽으로 이동을 해 갔다. 즉 뭐가 일어났다? A크만 수송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이 연안 쪽에 그래서 수온이 보면은 낮죠. 먼 바다보다 오히려 낮은 이유는 바로 뭐가 일어났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구과학에서 했던 용승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보통 이제 라니냐 때 이런 용승이 강해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표층 수온이 높으면 높을수록 해수면의 높이가 높다는 맞게 되는 거고, 그러면 지금 에이크만 수송은 어디에서 어느 쪽으로 일어나냐면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에이크만 수송 방향이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고, 그럼 에이크만 수송은 바람 방향의 북반구 기준으로 했었을 때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바람은 지금 남에서 북으로 가야죠. 여기가 서고 여기가 동해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따라서 북풍 계열이 아니라 남풍 계열이다 라고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지역류의 유속은 B보다 C에서 더 빠르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경사 각도를 봐야죠. 그러니까 경사 각도만 보면 C 지역은 여기서 요게 경사고 B는 여기가 경사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이 각 구역만 나눠서 본다면 이 경사가 나타나는 부분이 B가 더 크니까 수압 경도력도 B가 더 크게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역류의 유속은 B가 C보다 빠른 거니까 B보다 C에서는 느리다라고 봐야지 맞게 되겠죠. 답은 몇 번? 1번이 맞아요. 자, 그 다음에 11번. 다음에서 주어진 물리량과 정역학 방정식을 이용을 해서 수심이 1000m 깊어질 때마다 수압은 몇 기압씩 높아지는지 식을 세워서 계산을 하세요 라고 했다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1000m 깊어질 때마다 그러면 수압이 델타 P가 rho G 델타 Z로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해수의 밀도가 1030이에요. 곱하기 중력각도가 9.8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1000m면은 높이가 1000. 자, 미터.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은, 자, 얼마가 됩니까? 1030, 9.8이면은 9. 얘를, 그러면 103에 98. 그러면은 24, 8, 27, 9 이렇게 되니까 4, 9, 0, 0, 1 여기다가 0 3개 다시 하나, 둘, 셋 이렇게 붙여줘야 되는데, 얘가 그러면은 단위가 뉴턴 퍼 제곱미터가 나오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만큼이 바로 얼마가 되는 거예요? 뉴턴 퍼 제곱미터고, 얘를 1013.2
5 곱하기 100으로 나눠주는 건데, 그러면 100하고 100 이렇게 지워져 버리면 대략 1013으로 보자. 뒤에 떼버리고. 자, 그러면은 1013으로 100940을 1013으로 나눠줘 버리면은 대략 한 100N per 제곱미터 정도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값 자체는 식을 세워서 계산하는 방법을 서술해 주시오 라고 했으니까 대략 한 약 100 정도 나오겠네요. 정확하진 않지만 약 100. 이거를 뭐로 나눠주면 돼? 1기압으로 나눠줘 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약 100기압. 해수는 연직 운동보다 수평 운동이 활발하다. 해수가 연직 방향으로 잘 움직이지 않는 까닭은, 이게 앞에서 했지만 뭐하고 뭐가 수압 경도력하고 중력이 서로 연직 평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13번 그림 가하고 나는 남이 30도와 북이 45도인 두 해역의 지역류 방향을 순서 없이 나타냈는데, 두 해역에서 중력 가속도는 똑같고요. 얘는 나오는 방향이고 얘는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자, 얘는 지금 수압 경도력 방향은 둘 다 똑같아요. 그럼 얘를 위로 보면은 북반구는 수압 경도력 방향의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지역류가 결정이 돼요. 그럼 얘를 이렇게 눕혀보면은 이게 이 방향의 오른쪽 직각이면 이렇게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얘가 북반구에 해당이 될 거고, 왼쪽 직각 방향이면은 이쪽이 될 테니까 이 녀석이 남반구가 될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얘는 남반구의 남이 30도 지역에 해당이 되는 거고, 얘는 북반구의 북이 45도 지역에 해당이 될 겁니다. 따라서 가는 30도고 나는 45도고, 그러면은 가하고 나에서 작용하는 수압 경도력의 크기는 얘가 더 크죠. 왜냐면은 질량당 작용하는 수압 경도력의 크기는 뭐분의 델타 x분의 델타 z 곱하기 중력가속도 g로 정의를 해줄 수가 있게 되는데, 수평거리는 같은데 높이차가 1.2가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더 크다? 나가 더 크겠죠. 나가 1.2배 더 크겠지. 자, 그러면 가와 나에서 뭘 구하려냐? 지역류가 작용을 하는 지역류의 유속을 비교를 해줘라 라고 비교를 해줬는데, 그러면은 지역류의 유속을 비교를 해라. 그러면 수압 경도력만 비교를 해주면은 안 되고 이것도 비교를 해줘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V는 공식이 있잖아요. 이 오메가 사인 세타분의 1 곱하기 델타 x분의 델타 z g, 이걸로 비교를 해주면은 바로 지역류의 속도 V가 나올 텐데, 여기서는 원래 위도별 각속도는 별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조건이 나오진 않았으니까, 왼쪽 거는 사인 30도죠. 위도가 30도니까 여기 들어가는 세타가 바로 뭐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위도에 해당이 되니까. 근데 원래 정확하게 구하려면은 각속도를 줘야 되는데, 위도별 각속도를 줘야 되는데, 이 값은 여기서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위도만 갖다가 비교를 해봅시다. 그러면 얘는 2분의 1분의 1 곱하기 델타 x가 100분의 얼마가 되는 거예요? 1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얘는 2 곱하기 100분의 1에 해당이 되는 거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45도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루트 2분의 1이 되죠. 루트 2분의 1분의 1 곱하기 100분의 1.2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루트 2 곱하기 100분의 1.2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은 2하고 1.2 루트 2하고 누가 더 큰가 라고 비교를 해보면은 얘가 더 크죠. 그러니까 루트 2가 대략 1.4 정도 되는데 1.2 곱해주면은 1넉넉히 잡아도 1.7이니까 얘가 더 크네요. 여기 위도의 영향 때문에.
자, 따라서 가와 나의 지역류의 유속은 따라서 누가 더 크다? 가가 나보다 더 크다. 네, 요 식으로 비교를 해주면은 풀 수 있어요. 이 값은 주어지진 않았으니까 위도하고 수압 경도료만 갖다가 비교를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14번. 자, 중위도 아열대 순환에서 해양의 서쪽에서 해류가 더 강하게 흐르게 나타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뭐 때문에 그래요? 전향력이 네. 전향력이 저위도의 지역류가 더 약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북적도 해류가 많이 휘지를 못해서 대륙이랑 빵 부딪히면서 이렇게 밀집이 되는 이런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고, 이 편서풍에 의해서 흐르던 북태평양 해류는 전향력 때문에 충분히 휘어질 수 있는 힘을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전향력이 저위도 지역류인 이 북적도 해류가 더 약해서 쿠로시오 해류가 더 강하게 나타나는 서한 강화가 나타나게 되는 거고, 이 서한 경계류의 특징, 일단 첫 번째, 유속이 빠르다. 그 다음에 해류의 폭이 좁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다음에는 깊이가 깊다. 해류의 요 세 가지가 바로 서한 경계류의 특징에 해당이 되겠죠. 동안 경계류는 이거랑 정확하게 반대 개념으로 여러분들 설명을 해 주시면 돼요. 자, 중단원 고난도 문제 한번 같이 봅시다. 자, 1번. 그림은 단면적이 1제곱미터인 서로 다른 해역 가와 나의 물기 중에서 깊이가 Z1, Z2, Z3에서 수압을 나타낸 것이다. 두 해역 Z1, Z3 여기 하고 Z2, Z3의 여기에 수압 차이가 똑같대요. 자, 이 수압 차이가 똑같으면 결국에 로우 G 델타 Z가 델타 P가 나오는데 둘이 똑같다라는 소리잖아요. 근데 이 해수의 밀도가 얘는 1020이고 얘는 1024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여기 이 둘의 차이가 같으려면 얘가 밀도가 더 크니까 델타 Z 값이 좀 더 어떻게 돼야 돼요? 작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 Z3 값은 서로 지금 동일하다란 말이에요. 깊이 자체가. 근데 얘가 같으려면 얘가 좀 더 Z2부터 여기까지의 차이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좀 더 작아야겠죠. 그럼 얘가 좀 더 작다는 소리는 결국에는 뭐냐면 이 해수면으로부터 깊이 자체는 누가 더 크다? Z2가 좀 더 크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Z3가 가장 깊은 건 맞고, 그 다음에는 Z2가 되고 Z1이 되고 이렇게 수심이 결정이 될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자, 그러면 일단 얘네들은 정역학 평형 상태에 해당이 될 거고,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에 요 높이를 보면은 이 해수면으로부터의 깊이를 보면, 자, Z1보다는 Z2가 좀 더 깊어요. 그렇죠? 그러면 전체 요 해수 기둥이 갖고 있는 전체 부피가 좀 더 클 거고, 그러면 이 값이 더 크겠죠. 지금 요것도 큰데다가 밀도까지 더 크게 나타나게 돼버리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 압력 변화가 더 크니까 P2가 P1보다는 더 커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델타 P는 요거 값을 기준으로 보게 되는 거고, 따라서 P1이 P2보다 커요. 가에서 Z3에서 Z1 사이의 거리가 깊이가 1일 때 Z1에서 Z3 사이 해수 덩어리에 작용하는 연직 방향의 수압 경도력은 요걸로 풀어주면 되는 거죠. 따라서 1020, 그 다음에는 G가 중력각도가 10, 그 다음에 H 1 이렇게 나타나면은 되겠지요. 따라서
10200 뉴턴에 해당이 되는데,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1.02 곱하기 10의 4승. 맞네요. 그죠? 따라서 니은하고 디귿이 맞으니까 4번이 되겠죠. 여기서는. 자,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그림은 지역류의 평형이 이루어진 어느 해역에서 밀도가 로우 1, 로우 2인 해수 중에 단면을 모식적으로 나타냈는데, 깊이 Z에서 Z-에서 수평 방향의 수압 차는 없고, 여기서 둘이 수압이 똑같다라는 소리죠. 결국에 없고, 로우 1보다 로우 2가 더 크대요. 그러면은 여기서 받는 수압 차는 없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수압 차, 그러니까 여기하고 수평 방향의 수압 차는 없는데, 그러면 어차피 요 물기둥은 둘이 똑같이 로우 1에 의해서 받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동일하고, 그럼 얘는 딱 요만큼 로우 2에 해당하는 이 델타 G만큼 여기서 받는 거는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로우 2 G 델타 Z만큼의 압력을 받게 되는 거고, 여기에서는 얼마만큼 받게 되면 요거는 공통이니까 빼주면 결국에 얘는 로우 1 G 델타 Z2G, 여기서 Z2 델타 Z2에다가 플러스 요만큼을 더 받아야 되는 거죠. 델타 Z만큼을 더 받게 되는 요런 상태가 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해수면의 경사가 크면 클수록 수압 경도력이 크게 작용을 하게 되니까 지역류의 유속은 빠르다. 맞죠? 그러면 해수면의 경사가 일정할 때 로우 1과 로우 2의 차이가 커지게 되면은, 로우 1하고 로우 2의 차이가 커지게 되면, 지금 차이가 커진다는 소리는 로우 2가 로우 1보다 더 많이 커진다라는 소리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커지면은 델타 Z2는 감소해야죠. 그래야지 요 둘의 값이 같아요. 얘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돼요? 이 밀도차가 커지면 얘가 줄어들어야지 어떻게 되겠어요? 해수면의 경사가 커지면 여기서 압력차가 없으려면 결국에는 얘가 커지면 얘가 줄어들어야지 커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다음에 지역류가 흐르게 될 때 해류에 작용하는 전향력의 방향은 북쪽이다. 지금 여기서 수압 경도력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여기가 더 높잖아요. 이렇게 바로 뭐가 작용을 해요? 수압 경도력이 작용을 하게 될 거고, 그러면 전향력은 수압 경도력하고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을 해야지 맞게 되는 거니까 반대 방향인 북쪽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게 맞네요. 따라서 기억하고 디귿이 맞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그린 가하고 나는 위도가 서로 다른 두 해역에서 지역류가 흐를 때 해수면의 경사를 나타냈대요. 지금 해수면의 경사도가 가가 나보다 더 큰 걸로 봐서는 가 지역에서 결국에는 수압 경도력이 더 클 거고요. 수압 경도력이 크면은 항상 수압 경도력하고 전향력하고는 평형을 이룬 상태에서 지역류가 형성이 되는 거니까 전향력의 크기는 가가 나보다 클 거고, 당연히 지역류의 유속도 뭐가 수압 경도력이 크면은 빨라지게 되니까 가가 나보다 더 빠르게 나타나게 될 거예요. 지역류가 흐르게 되는 방향은 가와 나가 모두 남쪽이다. 얘는 지금 서에서 동쪽으로 수압 경도력이 작용을 하고, 얘는 동에서 서쪽으로 작용을 해요. 자, 그러면은 여기 가운데 적도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이 녀석은 서에서 동으로 수압 경도력이 작용을 하는데, 수압 경도력의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지역류가 형성이 되니까 이쪽이 될 거고, 얘는 지금 이쪽이 여기 동이야. 동에서 서쪽으로 수압 경도력이 작용을 하게 되고, 이쪽에 왼쪽 직각 방향으로 바로 지역류의 방향이 결정이 되는 거니까 둘 다 남쪽으로 바로 지역류의 방향이 결정이 되네요. 그러면은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그림은 아열대 해양의 표층 순환을 나타낸 것인데 A와 B 지점의 해수면의 경사는 서로 같대요. A하고 B 지점의 해수면의 경사는 같고 지역류가 흐르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반시계 방향의 해류가 흐르는 걸로 봐서는 이 녀석은 남반구에서 형성이 된 환류고, 그러면 이 위쪽이 적도에 해당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내려올수록 아래쪽이 결국에는 더 고위도에 해당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해류에 작용하는 힘은 수압 경도력하고 전향력 말고는 없다라고 했는데 지금 A하고 B의 해수면의 경사가 서로 똑같대요. 해수면의 경사가 둘이 동일하다는 소리는 이 안에서 전향력의 속도, 전향력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은 거죠. 해류에 작용하는 전향력의 크기는 A 지점하고 B 지점에서 서로 어떻다? 같다. 그러니까 수압 경도력이 같으니까 전향력이 같을 수밖에 없겠지. 그렇지? 같다. 그 다음에 해류의 속력은 A하고 B하고 비교를 해보면 여기서는 B가 더 고위도고 A가 저위도예요. 그러면 지역류의 속력 V는 이 오메가 사인 세타분의 1 곱하기 델타 X분의 델타 Z G인데 여기서 요거의 영향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경사도가 똑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영향이 없는 거고, 그러면 얘에 의해서 결정이 될 텐데, 그러면 사인 세타 값이 크면은 속도가 느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세타 값이 결국에는 위도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여기는 고위도일수록 지역류의 속도가 느릴 거란 말이에요. 지역류의 속도가 느릴 거기 때문에 B의 속도가 A 속도보다는 더 느려야죠. 그러니까 A 지점보다 B가 더 빠르다가 아니라 느리다라고 해주는 게 맞는 거고, 지구가 자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지구가 자전하지 않으면 뭐가 없음? 전향력이 제로가 되는 상태가 되는 거니까 해수면에 경사가 있을 때는 수압 경도력의 방향에 의해서만 바로 해류 방향이 결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전향력 때문에 힘을 받아서 휘어지게 되는 거지, 실제로 만약에 전향력이 없으면 그냥 수압 경도력 방향으로 해류의 방향이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얘는 디귿만 맞으니까 2번이 될 거예요.